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학을 쌤이랑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왜 배우는지를 배우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를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는지를 배우는 게 지금 1단원의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탐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쌤이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쌤이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탐구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답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건 잠정적인 답으로 뭐뭐일 것이다, 잠정적인 답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야.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빛이 공급되면 식물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 빛을 주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세팅해서 실제로 빛을 줬을 때 잘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됐지? 그 방법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이 과정 쌤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빛이 있는 곳은 식물이 잘 자라는데 빛이 없는 곳은 식물이 잘 안 자라네?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지. 빛이 있어야만 식물이 잘 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세팅을 하는 거야. 한쪽은 빛을 안 주고 한쪽은 빛을 주고 이런 실험 설계를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빛이 있는 곳이 실제로 잘 자라더라. 그러면 처음 가설이 맞았던 거지. 맞습니까? 이런 결론 도출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가 일반화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한 가설이 틀렸다. 그럼 다시 결론 도출 과정에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거 1, 2, 3, 4, 5 순서대로 쌤 오늘 외웠나 확인할 겁니다. 집 가기 전에. 자, 그래서 문제인식은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다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을 문제인식이라고 말하고요.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설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가설입니다. 실험을 할 수 없는 가정은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설을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이를 수행한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같게 해야 할 조건이 있고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빛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고 안 자라고를 실험하고 싶었잖아. 그러면 빛은 다르게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빛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같게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영양제를 내가 한 식물만 주고 다른 애 안 주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온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물 주는 양 같은 거, 요런 거는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다르게 할 조건, 같게 할 조건들을 내가 통제하면서 실험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를 해석할 거예요.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만들어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설이 맞으면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크만 아저씨가 어떻게 탐구 실험을 했는지 한번 쌤이랑 보도록 할게요. 에크만 아저씨가 닭들을 관찰을 했어. 그래서 에크만은 각기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던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쟤 어떻게 나았지? 이렇게 의문을 먼저 가졌던 거야. 문제인식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먹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구나. 현미로 바뀌었더니 얘네들이 다 나았네? 라고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현미를 먹으면 각기병이 나을 것이다.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무리로 나눈 거지. 하나의 무리는 백미만 먹이게 하고 다른 무리는 현미만 먹이게 하는 두 무리로 나눈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먹이의 종류는 다르게 한 조건이 되는 거지. 자, 이거 너그 적어줘야 돼. 먹이의 종류는 다르게 한 조건. 그 외 나머지는 다 같게 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먹이의 양을 얼마를 줬는지, 물을 얼마나 줬는지, 사육하는 환경은 얼마나 깨끗했는지, 온도는 어땠는지, 습도는 어땠는지 싹 다 똑같아야 돼. 쌤 말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결과 백미만 먹었던 애들은 각기병에 걸렸지만 현미만 먹인 애들은 건강해졌대. 그리고 각기병에 걸린 아이도 현미를 줬더니 건강해졌다는 데이터가 수집됐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9쪽에 왼쪽을 보시면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쌤이 적어주는 내용을 필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얘들아. 맞지? 탐구 방법. 탐구 방법은 쌤이 5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1단계가 뭐였어? 문제인식. 그렇지, 문제인식. 무슨 일이지? 왜 이렇지? 하고 문제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설 설정. 가설이 뭐라고? 잠정적. 그렇지. 가설은 잠정적인 답. 어떤 문장으로 생겼다고? 뭐뭐일 것이다. 그렇지. 뭐뭐일 것이다. 근데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면 될까 안 될까? 네. 왜? 돼요. 실험할 수 없어. 그렇지. 실험할 수 없잖아. 쌤이 이쁜지 안 이쁜지 실험 데이터로 할 수 있나? 없잖아. 이런 건 주관적이잖아. 맞지? 이런 거는 가설이 될 수 없는 거야. 실험 결과로 우리가 실험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가설인 거야. 알겠나? 그래서 얘는 잠정적인 어떤 답이 있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야?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렇지.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가 조절해야 되는 요인들을 다 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변인이 있고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되는 변인이 있습니다. 조작 변인은 내가 세팅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조작 변인의 중에서 우리가 쌤 실수했다 얘들아. 미안해. 이 조작 변인 아니고 독립 변인이에요. 독립적인 변인이 있고 종속적인 변인이 있는데, 독립 변인 안에 이제 내가 조작해야 되는 변인이 있고 통제해야 하는 변인이 있어요. 그럼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이제 바꿔도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 변이라고 하는 거는 같게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에크만의 실험에서 예를 들어 보면 조작 변이는 먹이의 종류가 되는 거지. 에크만 실험에서는 통제 변이는 그의 나머지 뭐 온도, 습도, 물 주는 거, 환경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종속 변이는 뭐냐면 실험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인에 대해서 세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4번 뭐 해야 되지? 자료 해석. 자료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결론 도출. 그렇죠.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도출됐는데 만약에 이 결론이 내가 세운 가설과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렇죠. 다시 해야 돼요. 5번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2번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